안녕하세요. 오늘은 흡기 라인 방치하지 말고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터보, 인터쿨러, 급발진, 연비 이 연관성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차를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 왜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터보가 있는 차량, 왜 터보가 있을까요? 터보는 동일한 연료 분사량에 어떻게 하면 산소량 많이 연소실에 공급할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무작정 엔진 사이즈를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엔진에서 연소된 배기, 그 배기압을 이용해서 터보를 돌리게 합니다. 터보는 냉각이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냉각수 품질이 좋아야 됩니다. 냉각수 관리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터보는 공급되는데 오일이 올라가야 되겠죠. 터빈이 돌아가려고 그러면 오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오일 성능도 좋아야 됩니다. 보통 상용차 같은 경우에 엔진을 완전히 분해해서 오일을 다 뺀 상태에서 다시 조립을 하고 오일을 공급하고 시동을 걸게 되면 그때 엔진 오일이 터보까지 올라가는 시간, 그 올라가는 시간은 40초 내지 60초 사이, 그럼 50초 정도면 터보에 엔진 오일이 공급됩니다. 근데 완전 분해했다가 조립하는 거니까 아마 한 50초 내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일이 공급되는데 겨울철이나 이런 게 시동을 걸었을 때 시동 걸고 나서 악셀에다 훅가시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시동 걸어 놓고 기다리시면 돼요. 그래서 한 1분 정도 하면 오일은 터보에 공급됩니다. 또 오일이 완전히 빠진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있는 오일 돌린다, 그리고 밑에 순환돼서 올라오는 정상적인 오일이 올라온다 하면 1분 내외면 충분히 터보까지 갑니다. 자, 그러면 냉각수도 줘야 되고 오일도 고속 회전하기 때문에 터보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회전수가 아니에요. 회전수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오일 품질도 좋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터보에서 공기가 들어왔을 때 터보를 통과하면서 압축비로 인해서 터보에서 인터쿨러를 압축을 시킵니다. 압축을 시키는데 터보에서 이제 회전력을 줘서 공기를 압축을 시키면 똑같이 뜨거운 상태에서 온도가 올라간 상태에서는 최적이 늘어나죠. 공기가 그 최적을 줄이기 위해서 인터쿨러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승용차 쪽이나 이런 이제 SUV 이런 작은 차들은 인터쿨러가 작아요. 그런데 대형차 같은 경우는 화물차나 이런 차들 경우는 보통 승용차 라지에타 정도 사이즈의 인터쿨러 이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화물차를 타시는 분들은 차가 신차 아니면 좀 오래된 차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인터쿨러 관리를 왜 해야 되냐 하면 과거의 차들 인터쿨러 밑에 구멍이 뚫어져가 있고 볼트로 채워진 것도 있습니다. 그 뒤로 볼트 구멍 채워진 게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없어진 차도 있었습니다. 인터쿨러가. 근데 구멍을 뚫으셔가지고 그 인터쿨러 안에 퇴적된 누적대가 있는 터보에서 들어온 오일 있죠. 그 오일이 쌓입니다. 인터쿨러 안에다가 쌓이는데 보통 터보보다 인터쿨러가 위치가 낮은 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인터쿨러가 세로로 세워져 있잖아요. 세워져 있는데 밑에 오일이 찹니다. 터보에서 누유됐던 게 축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축적이 되면 그 오일이 양이 터보에서 많이 새어 나왔다 그러면 인터쿨러 안에 많이 퇴적이 됩니다. 엄청난 양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없는 차도 있겠죠. 깨끗한 차 터보 쪽에 이상이 없었다 하면 별로 그 오일 찌꺼기가 쌓일 이유가 없는데 그 부분에 오일 찌꺼기 있는 차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연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우리가 이제 그 밸브 같은 거 달아가지고 볼트 구멍 뚫고 밸브 같은 거 달아가지고 주기적으로 한 번씩 빼주시면 뭐 안 뺐던 차들은 양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터보 쪽에서 오일이 조금씩 누유됐던 게 그게 인터쿨러에 쌓이가 있기 때문에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빼주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그럼 왜 빼야 되느냐 이거예요. 왜 빼야 되느냐? 인터쿨러 안에 쌓였던 오일이 연소실로 흘러 들어갔을 때 그 오일 자체가 연료 분사량하고 합쳐져서 연료가 된다는 거예요. 연료가 되면 이것이 과했을 때 급발진하고 연관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휘발유차는 점화 플러그를 끈다, 뭐 점화 플러그에 전기를 공급하지 않는다, 시동을 끈다 이렇게 하면 뭐 급발진이 없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디젤차는 더 난감한 게 무엇이냐면 압축 착화기관이기 때문에 뭐 전원을 공급하지 않는다, 시동을 끈다고 해서 엔진이 바로 죽는 건 아닙니다. 연료를 태우고 나서 죽는 거죠. 태울 게 없어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인터쿨러 이 부분 안에 찌꺼기가 찬 거 배출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차를 타다 보면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기밀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품 물을 만들어서 에어클리너에서 터보까지 가는 데는 별로 뭐 거품 그거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터보에서 인터쿨러에서 연소실 가는 그 라인, 흡기 라인 쪽에 기밀이 유지돼야 됩니다. 근데 거품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뿌려보면 그 기밀이 새는 차들 많아요.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오는 차들이 많다고요. 그럼 올라오면 뭡니까? 터보에서 압축을 해서 밀어주는 걸 중간에서 빠지게 하는 거예요. 빠지면 인터쿨러는 냉각 능력을 가지고 그 공기가 들어온 걸 최적을 줄여서 연소실 안에 이어줘서 공연비를 높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새버리면, 공기가 새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있죠. 그럼 출력이 떨어지고 연비도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밀이 상당히 중요하다. 거품, 비누 거품 뭐 이렇게 만들잖아요. 거품기를 가지고 터보하고 인터쿨러 사이에 배관, 흡기관, 그 다음에 인터쿨러에서 연소실로 가는 흡기관, 이게 밴딩이라든가 호스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뿌려보세요. 공기가 새는지 안 새는지. 타타 대우에서 이전에 이제 뭐 흡기 쪽에 그 플라스틱 배관으로 바꿨었습니다. 그죠? 바꾸고 나서 뭐 회사에서는,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원가 절감을 위해서 뭐 알루미늄에서 플라스틱으로 바꿨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 클렉이 가는 현상이 생겼었어요, 저기에. 그래서 연비가 안 나온다, 뭐 어쩐다 저쩐다 하면 그쪽에 흡기, 그쪽에 이제 그 깨져가 있어가지고 클렉이 가서 공기가 배출되는 거예요, 그걸로. 기밀이 안 잡혀서. 그래서 연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 AS도 해주고 하시던데 그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밀. 터보가 있는 차량은 터보에서 인터쿨러, 인터쿨러에서 연소실까지 기밀 얼마나 잡을 수 있느냐예요. 기밀이 잡혀야 됩니다. 뭐 사소한 것 같은데 공기가 많이 새면, 압축된 공기가 많이 새버리면 연소실로 많이 안 들어갈 것이니까 공연비가 안 맞아질 거고, 그러면 매연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출력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평상시에 이런 부분 관심 안 두다가 뭘 한 개, 뭐 연료 절감기 판매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체크해가지고 밴딩을 잘해주면 뭐 연비가 안 좋아졌던 채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연료 절감기 효과 아닙니다. 그래서 기밀 관리 잘 하시고, 인터쿨러 안에 있는 오일 찌꺼기 쌓여 있는 거, 뭐 좀 많은 차들이 2리터 3리터 나옵니다. 바가지로 이렇게 갖다 대가 밑에 볼트 풀어가 빼보면 엄청나게 양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빼줘라. 터보 상태가 안 좋은 차들 오일이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쌓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터보에서 나온 건 오일이잖아요.
근데 에어클리너 통과해가 들어오는 먼지 같은 거는 찌꺼기예요. 그러면 그 찌꺼기가 같이 섞여가 있으니까 끈적끈적해요. 끈적끈적하니까 밑에 볼트를 풀고 바가지를 갖다 대서 한참 빼야 됩니다. 한 방울 한 방울.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뭐 평상시에 관리 안 했다 하면 한 번쯤 시간 나실 때 뭐 차 노는 날, 쉬는 날 있죠. 그때 차 대놓고 인터쿨러 밑에 한 바가지 대놓고 딱 하고, 그 다음에 인터쿨러 볼트 밑에 풀어서 오일을 한번 쫙 빼보세요. 뭐 시간을 두고 빼야 되니까 뭐 한번 빼놔놓고 밑에 뭐 차 밑에 받쳐놓고 좀 시간을 놔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에어클리너, 터보, 인터쿨러, 연소실 이 관계에서 터보부터 연소실까지 기밀 무조건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터보에서 누유됐던 오일이 인터쿨러에 누적됐으면 배출을 시켜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그래야 인터쿨러 냉각 능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쿨러를 좀 냉각을 더 시켜야 되겠다면 그 앞에 공기가, 인터쿨러 앞으로 공기 가는 라인 있죠. 그래서 냉각을 시키기 위해서 그냥 인터쿨러 생긴 대로 두시는 방법도 있고, 주행 중에 공기가 인터쿨러 쪽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날개 같은 거 달아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인터쿨러 냉각 능력이 향상되겠죠. 냉각 능력이 향상되면 어떻습니까? 공기 중에 포함된 산소량을 늘릴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연료절감기라고 해서 뻥치고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공학적으로 이론이 있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니까 인터쿨러 냉각 능력을 높이겠다.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시고, 일반인들이라 하면 터보, 인터쿨러 이것은 급발진, 연비하고 연관이 있다. 그래서 관리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터보, 인터쿨러 연소실, 오일 누적, 축적된 걸 배출한다. 그리고 터보와 인터쿨러 연소실 사이에 공기 배관에 기밀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물차 하시는 분 이 부분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뭐 어렵지도 않잖아요. 그죠? 어렵지 않는 거니까 이 부분 신경 써서 관리하시면 차 상태가 확 안 좋아지는 걸 복구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